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정말 하락으로 보여졌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는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무엇 때문인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알아보시죠.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한 거는 CPI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CPI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 우려감. 맞아요. 경기 좋으면 인플레 우려감.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우려감. 네.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안 좋은 이제 좀 시장 빠지는 시장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에 좀 빌미를 찾고 있다. 근데 다만 다음 주 CPI가 발표된다면은 사실 네. 지금 어떤 매파적인 위원들의 또 어떤 그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좀 못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CPI가 두 번, 세 번 꺾이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꺾인 것에 의해서 다음 주에 발표될 CPI가 꺾인다면은 결국 뭐 이 매파적인 발언도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CPI가 지금 어떤 상황을 좀 해결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내용 정리된 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CPI가 우리 예상보다 처음으로 하회하면서 네. 그 당시 시장이 아주 들끓었었잖아요. 조금은 이제 좀 하이했던 건데 네. 어쨌든 그게 키포인트가 됐고요. 그게 한 번 꺾인 거예요. 이제 두 번, 세 번 꺾여야 안심할 수 있는 건데 시장은 좀 그걸 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겹다 경기 침체 우려. 6월 달에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고 9월 달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는 이 경기 침체 우려하면 사람들이 좀 겁을 먹게 되는데 이미 이거는 이번 연도 내내 이것 때문에 좀 빠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 지금이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4%고요. 이번 달에 0.5% 올린 4.5%. 내년 3월 되면 5%가 됩니다. 그건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인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 사실 기업들의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건데 어제 보시면은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다 경고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골드만삭스의 CEO도 몇 달 안에 경기가 후퇴할 것이다. 또 시장이 다소 험난할 수 있고 잠재적 감원이 나올 것이며 상여금 감소할 거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자은행의 CEO들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시장이 또 빠졌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나온 악재였던 거고 뭐 시장에서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다음 주 CPI 발표가 아마 돌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 나와야겠죠. 두 번째 꺾여야 되는 건데 두 번째 꺾일 가능성이 뭐냐면 CPI를 구성하는 지표가 이제 주택이라든가 어떤 중고차, 렌터카 이런 것도 가장 큰데요. 지금 주택 가격 다 계속 빠지고 있죠. 렌터카가 빠지고 있죠. 중고차가 빠지고 있죠. 알다시피 유가도 계속 내려오는 중입니다. 근데 이 CPI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도 대비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10월 11일부터 빡 올라서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CPI 발표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아마 지금 11월부터는요 평균적으로 한 0.5에서 0.6%씩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다 대입을 해봤을 때 다음 주에 발표될 CPI도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꺾이는 CPI를 확인했을 때 시장은 안도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르면 이제 1월 말에 우리나라도 실내 만석 해제할 수 있다. 이미 대전시 이 충남지사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1월 말에 실내 만석 해제할 수 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침이 이달 안에 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중국도 오늘 뭐 신규 방역 조치 발표한다고 했고 중국의 전문가는 지금 코로나 경증 환자를 자가치료 진단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빨라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런 것좀 본다면 지금은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차익실현 관점에서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산타랠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도 좀 챙겨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너무 우려하지 말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니까 또 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마가 딱 눈에 띄어요. 그쵸.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고 거의 이번 주 내내
두 가지 종목이면 두 가지 종목 다 저희가 중국 리오프닝으로 말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성담 글로벌의 뒤를 이어서 또 CNC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네. 주셨는데 어제 쉴 때 리뷰하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적중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CNC 인터내셔널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고 네. 어제도 좀 리딩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좀 하락이 나왔다 가니까는 아직까지 수익률은 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요 저항에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중국이 개방하면서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진짜 어떤 그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겠지만은 화장품 쪽이 가장 셀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이 CNC 인터내셔널 핵심 뭐냐면 원래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지만 8월 달부터 중국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8월부터 중국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국과 좀 근접한 그런 화장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뚫어놨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3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9,45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3만 원 위까지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목표가 말씀을 상향 드리고. 조정은 안 합니까? 3만 원으로 갈까요? 일단 1차는 3만 원인데 이 리오프닝이 제가 볼 때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좀 돌파하면서 3만 원대에는 일단은 좀 절반 정도 수익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위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대한유화. 그러니까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은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가게 되면은 화학 제품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공급망이 이제 좀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쪽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나 지금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죠. 국내 5등의 이제 순수 NCC 업체고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공매도 쇼커버링 안 나고 있어요. 근데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 공매도 쇼커버링 됐을 때 더 급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목표가 19만 5천 원까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제 말씀드렸던 수젠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뭐 끝까지 종가의 최고가로 마감했고요. 오늘도 좀 올라가다 말았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중국에서 지금 그 새로운 방역 조치 안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오늘이건 내일은 알 것 같은데 지금 PCR 검사가 지금 그 신속 항원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젠텍이 이미 그 중국에서 이 품목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말씀드렸던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오늘 건설주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네.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워낙에 좀 저점에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 쪽은 계속 갈 것이고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건설이 좀 이제 수주가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빠르면 이번 달에 또 이제 이 수주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는 네. 태양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5,500원까지 좀 보시면서 오늘도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시장 안에서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뚜렷한 모멘텀이 나온 종목은 이미 내가 들어가면 늦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덕희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힌트는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펫 갤싱어. 네. 인텔의 CEO거든요. 네. 5월 달에 방한해서 네. 많은 걸 논의했었는데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옵니다. 그럼 1년에 2번 오게 되면은 무언가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뭐 뭔가 놀러 오진 않을 거 논의하려고 아니에요. 온 거겠네요. 그러니까 5월 때 논의가 됐고 무언가 어떤 제가 볼 때는 뭔가 사인을 하기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1년에 지금 5월 이후에 지금 뭐 한 6개월 만에 또 오는 건데 무언가 구체적인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9일날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재용 삼성 회장은 뭐 무조건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그 어디를 만나고 어떤 논의가 될 것인지가 정말 뭐 시장에는 관심인 건데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방문, 5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 방문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공개된 것은 회사 임직원들 만나고 고객사 미팅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다는 건데 지난 5월 달에 이재용 회장 만나가지고요. 뭐 차세대 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등에 대해서 협력 방안 논의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ARM 인수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 ARM, 이 암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데 지금 삼성도 이 ARM의 설계 자산 쓰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 뭐 퀄컴, 엔비디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원래 ARM 인수하려다가 안 됐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인수가 안 되는 겁니다. 독과점 때문에. 그래서 단독 인수는 뭐 무조건 안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하이닉스의 박정호 부회장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면은 ARM 인수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번에 오는 이제 그 팻 겔싱어 CEO도 이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은 인수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RM 인수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요. 컨소시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는 무조건 이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가야. 왜냐면 이 ARM이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삼성전자 메모리 아닙니까? 이 기억 장치고요. 지금 ARM 같은 경우는 이제 CPU라고 해서 뭐 컴퓨터의 두뇌로 좀 보시면 되겠죠. CPU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의 CPU를 우리가 AP라고 하는데 그 AP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스마트폰 시장의 10대 중에 9대는 이 ARM의 설계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어떤 그 기술의 가치라든가 지금 사유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ARM은 뭐 너무나 좀 눈독 들이는 뭐 그런 회사인데 이걸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뭐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이 컨소시엄만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ARM 관련주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RM 인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인텔 CEO의 방한 소식에 관련주들을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재료가 있다 정해봤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현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공략주는 넥스트칩이에요.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서 이거 넥스트칩인데? 라고 이미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거든요. 넥스트칩하고 가온칩스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온칩스가 좀 더 낫긴 한데요. 일단 좀 주가 좀 올라 있고 그다음에 좀 저희가 또 제가 다른 쪽에서 또 좀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넥스트칩 좀 말씀드리는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지금 ARM하고 이제 반도체를 공동 개발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ARM과 협력해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실제 지금 그 이번 연도에도요,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ADAS의 이 통합 반도체인 아파치 6를 연내 좀 개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넥스 칩을 이끄는 게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ISP라고 하는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그다음에 AHD라고 하는 후방 카메라를 지금 이제 수주가 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지금 ISP하고 이 AHP 양산 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전장 업체들하고요, 이 운전자 감시 시스템, 후진 제동 보조 장치 등 공급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펀더멘털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넥스 칩이 이 ARM하고요, 이 자동 발렛 주차하고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M이 지금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뭐 엔비디아, 퀄컴, 뭐 삼성, 하이닉스 등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인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넥스 칩이 또 가장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는 충분히 좀 바닥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한번 이제 지난번에 그 이제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왔을 때 ARM 인수 관련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죠. 주가가 올라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ARM 인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나온다 한다면 제가 볼 때 주가는 뭐 한 1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다만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소프트뱅크 회장 왔을 때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잘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일단 기대감만으로도 이 정도 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짧게만 9,8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마침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넥스칩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네. 팔까 말까 고민이었다라고 안 하셔서 되죠. 안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6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저 초록색 선에 딱 맞닿아 있기에 네. 요거를 강하게 뚫어내면 폭발할 것이고 여기서 부딪히면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요 초록색 선. 네. 이 초록색이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네. 차트를 다시 한번 길게 볼게요. 네. 이게 그 넥스 칩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주도 아니고 실제 펀더멘털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충분한 바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소프트뱅크 회장 갔을 때 이 ARM 인수 논의가 됐을 때 바로 요 가격이거든요. 오. 그러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ARM의 주인인데
사실 삼성전자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긴가민가했어요. 그때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인텔의 CEO하고 지금 삼성의 회장이 만난다. 그리고 하이닉스 부회장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 가격 갈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바닥권에서 조금 올랐다고 해서 또 못 간다고 해서 팔 필요 없다는 얘기죠. 펀더멘털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보유 좀 하라. 자, 단기적으로는 뭐 9,800 말씀드립니다만 네. 12,000원까지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의견은 과감히 패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목표 주가는 9,800원, 손절가는 7,800원. 좋은 종목 갖고 계시네요.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또 열어보도록 하죠. 힌트 볼까요? 중국 시장을 사라. 네. 지금 중국과 연관된 업체는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봉쇄하다 보니까 차이나 런이라고 해서 중국에 다 빠져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월가에서 다시 돌아가. 네, 중국이 지금 이제 봉쇄를 풀고 있으니까는 다시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만큼 중국의 리오프닝이 정말 세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은 빗장이 좀 풀어지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 월가의 외침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는 뭐냐라는 건데 정말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좀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어떤 게 더 핵심인가 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완화에 나서면서 이제 이 빠져나오던 자금을 다시 돌아가라라고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1월 달부터 어제까지 보시면 중국 상하이 지수가 8% 올랐고 선전 지수가 6.4%, 그다음에 홍콩 H 지수, 홍콩에 상장된 50개의 어떤 그 중국 기업 평균이거든요. 홍콩 H 지수가 27%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이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골드만삭스는 이례적으로 내년에 중국 증시가 16%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랜만이거든요. 중국이 봉쇄하면서 항상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안 좋았던 그런 평판들이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JP모건, 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일제히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있고요. 약 61조 원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61조 원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에서는 중국의 주식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중국 증시 전망은 좋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월달 바라봤었는데 지금 3월달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1월 말이 또 기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빨라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어떤 리오프닝 관련해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또 이 종목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의 화장품과 관련한 종목을 저희가 많이 공략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화장품일지 아니면 다른 리오프닝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지네요. 역시 항공주에서도 하나를 봐야겠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우리가 LCC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LCC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적자였지만은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본 시장이 열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잘 알고 계신데. 아는 척 해봤어요. 네. 일단은 이 LCC 기업 중에서 네. 대한항공이 지금 최대 주주라서요. 원래 진에어가 이 자본 잠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대한항공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돈 많은 대한항공이 최대 주주인데 우리가 자본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악재를 좀 접어두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일본의 비자가 풀리면서 일본 여행이 증가했는데 LCC 국제선, 그러니까 이 저가항공 국제선 여객이 60%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LCC 기업들이 다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진에어는 고정비 부담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LCC 기업 중에서도 바로 흑자전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진에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먼저 좀 따라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 발표 안 났습니다만 중국의 새로운 방역 조치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본토와 홍콩 간의 이동 장벽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10일부터 본토와 홍콩 간 이동이 어떤 장벽이 해결될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LCC가 또 좀 되게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LCC 항공주를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흑자 전환될 수 있는 LCC, 진에어를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좀 보합권에 있었는데 좀 올라와 있어요. 지금 4%또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가요 또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 가능하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 리오프닝 관점에서 목표가를 18,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어제 저점이었던 14,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진에어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봤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